자, 지금부터는 삼각함수 문제 중에서 고난도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삼각함수 문제 풀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뭘까? 삼각함수 이제 고난이도 현재 문제를 풀 텐데, 이때는 기본적으로 문제 자체에서 점 A, B, C가 나와요. 이렇게. 이럴 때는 좌표값 구하기가 필수입니다. 좌표값 구하기 필수. 자, 그런데 현재 이걸 구하려면 우리가 삼각함수의 역할은 뭘까? 라고 하는데, 삼각함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주기를 확인해 주세요. 주기를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코사인, 타젠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바로 대칭 성질을 활용해 줘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기고요. 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잘 안 풀려? 라고 할 때는 항상 대칭 성질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깔끔하게 문제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지만 바로 이 과정을 신경 써달라. 이렇게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이거에 입각해서 지금부터 문제 풀이를 한번 따라올 텐데,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도양수 AB다 밑줄 쫙 그시고요. 양수라는 말이 보였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Y는 A sin BX, 범위는 0부터 X가 B분의 3까지다 설명돼 있어. 현재 Y는 A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B라고 하고 OAB의 넓이가 5이다 설명돼 있어요. 삼각형 OAB의 넓이가 5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OA의 기울기하고 OB의 기울기의 곱이 4분의 5다. 이때 A 플러스 B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건 현재 보면 여기 서로 다른 두 점 AB라고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AB라는 값도 반드시 구해줘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제 뼈대만 앙상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좌표로 환산하려면 먼저 뭐부터 확인해라? 바로 주기를 먼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봤더니 여기는 주기가 얼마인가 라고 한다면 각도에 해당하는 이 bx가 사인의 주기인 2파이와 같아야 한다. 그러면 x라는 것은 b분의 2파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구나 라고 환등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사분면까지 생각을 한다면 현재 여기가 정가운데고 여기가 이제 4개로 나누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4등분 할 때 표현을 써주시는 게 좋은데 현재 이 과정에서 b분의 2파이니까 이거 2파이면 두 동막 나잖아. 파이꼴로 하면은 2개로.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확장한다면 4파이 여기는 2b다 설명해주면 조금 더 관찰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살짝 2b분의 4파이다 적어놓을게요. 그럼 여기는 2b분의 3파이다 쓸 수 있고 여기는 2b분의 2파이다 쓸 수 있고 여기는 2b분의 파이다 라고 적어줄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현재 여기가 알고 있는 여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2b분의 얼마다? 5파이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쉽게 파헤칠 수 있죠. 그리고 현재 여기가 y 값이 얼마냐면 a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2b분의 5파이값 콤마 a다. 여기는 2b분의 파이 콤마 a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를 다 구해놨으면 넓이를 먼저 구해주는데 요 넓이가 얼마야? 했더니 5가 나왔어요. 그럼 보다시피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는 a가 될 거고 요만큼의 길이는 2b분의 4파이다 적어줄 수 있죠. 즉 b분의 2파이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렇다면 현재 넓이를 구한다면 현재 이것은 2분의 1 곱하기 b분의 2파이 곱하기 높이 a다. 이것이 바로 5다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값 얼마입니까? 현재 넓이가 5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b분의 현재 얼마 나온다? a파이 값. 얘가 바로 5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세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값 이거 하나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요 기울기 좀 가져와라 설명이 돼 있어. 그러면 OA의 기울기는 좌표값 알고 있으니까 현재 5라는 건 0,0이고 여기는 2b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쉽게 말해서 2b분의 파이 마이너스 0분의 현재 a 마이너스 0 잡아주시고 여기는 2b분의 5파이값
마이너스 0분의 현재 여기는 a 마이너스 0인데 얘가 바로 4분의 5다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현재 이 과정을 싹 하고 이쁘게 지워준다면 이렇게 0은 의미가 없으니까 살짝 정리했을 때 값은 파이분의 a, 그 2ab라고 하면 되겠죠? 파이분의 2ab 곱하기 여기는 5파이분의 얼마다? 2ab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4분의 5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한번 정리해 보니까 살짝 여기는 2ab에 대한 제곱, 이것은 4분의 넘어가시면 5의 제곱, 여기는 파이 제곱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편하게 하면은 2의 제곱이다 라고 적어줄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정리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2ab라는 것은 2분의 5파이다. 이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ab라는 곱은 얼마 나온다? 바로 4분의 5파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깔끔하게 한번 적어본다면 여기는 b분의 a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파이분의 5다 라고 적어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니까 세 번째, b분의 a는 파이분의 5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는 4분의 5파이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두 개를 연립하는 과정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랑 요거랑 전부 다 곱셈과 나눗셈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차보다는 차라리 이거 양쪽을 곱하면 어떨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b분의 a 곱하기 ab란 파이분의 5하고 4분의 5파이를 곱한다. 이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럼 현재 얘랑 얘랑 지워지고요. 현재 얘랑 얘랑 지워지니까 현재 a의 제곱이란 4분의 25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a라는 것은 얼마 나온다? 바로 2분의 5가 나올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a가 현재 얼마 나왔다? 이렇게 2분의 5가 나왔어. 그러면 a가 2분의 5라는 것은 뭘 설명합니까? b라는 값이 얼마다? 곱해서 4분의 5파이니까 여기는 바로 2분의 파이가 나오겠구나 라고 설명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데 살짝 선생님이 하나 실수한 게 있어. 여기가 뭐냐면 사인의 b파이 x인데 선생님이 여기다 bx 썼어요. 요 살짝 b파이 x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현재 여기도 b파이 x니까 정리하시면 여기가 바로 b분의 2고 여기가 b분의 4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를 보니까 여기도 b분의 5, 이렇게 b분의 4, b분의 4, 2b분의 3, 2b분의 2, 여기는 2b분의 1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좋죠. 예, 깔끔하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바로 2b분의 1, 여기는 2b분의 5. 그러면 거리도 2b분의 현재 이렇게 2b분의 4인 b분의 2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문제를 좀 잘못 적었어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b분의 a라는 이 값은 바로 5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기울기를 마찬가지 정리해보면 여기 전부 다 좌표가 1이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그러면 현재 이 과정에서 우리가 구하는 값 정리해보면 이것도 파이 제곱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b가 5분의 4가 나올 거고 여기는 5, 여기는 4분의 5. 그러면 당연히 곱하는 순간에 이 값은 5 곱하기 4분의 5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a가 2분의 5고요. b는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문제를 잘못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플러스 b가 얼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a 플러스 b라는 것은 바로 2분의 6인 정답 3이다. 이렇게 간결하게 풀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이 문제를 가장 풀 때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냐면 선생님은 전체적인 문제 중에서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주기, 그 다음에가 대칭 성질을 활용하자.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째 문제 한번 풀겠습니다. 현재 문제를 한번 따라가 보니까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범위가 0부터 x가 12 사이야. 0부터 12까지. 그런데 fx 설명도 있고 gx라는 것은 마이너스 3에 곱하기 코사인의 6분의 파이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두 종류를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를 따라갔더니 현재 fx하고 k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α1과 α2라고 하자. 그러면 fx하고 y는 fx하고 그 다음에 y는 k가 만나는 이 두 점을 x는 α1, α2라고 해달라는 얘기예요.
참고로 여기서 알파1과 알파2의 차이가 8이다. 이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x equal y equal k에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베타1, 베타2라고 할 때 두 값의 차이가 얼마겠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y는 gx고 이것이 y는 k하고 만나는데 이때 x좌표를 베타1, 그 다음에 베타2라고 표현해 주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베타1 마이너스 베타2에 대한 차가 얼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자, 선생님이 문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압축했는데 한번 따라가 보자. 한데 여기는 객관식 자체가 바로 보기가 기본적인 그래프가 없어요. 이 얘기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파악해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상황을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갑니다. y는 fx, 즉 코사인 6분의 파이 x와 y는 ky와의 교점의 상황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현재 보니까 이게 코사인 6분의 파이 x야.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주기를 확인하자. 그러면 6분의 파이 x가 2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요거 조여주면 x는 바로 12가 나온다. 아, 그래서 x의 범위가 0부터 12까지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현재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현재 0이고 여기가 12야. 그러면 여기는 6이고 여기는 9고 여기는 3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준다면 코사인은 아마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y 콜 k가 오겠다는 얘기야. 0과 1 사이에 있는 y 콜 k가 왔어. 그러면 여기가 알파 1, 여기가 알파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이 문제의 가장 중요 키워드가 뭐냐면 이 두 값의 차이가 얼마냐면 문장에서 8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8이란 얘기야, 8.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함수가 무슨 함수야? 그러면 바로 대칭 함수라는 거야. 그러면 현재 양쪽이 떨어진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겠고, 그럼 요 길이가 얼마다? 4가 될 거고 여기도 4가 될 거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값은 기본적으로 얼마 나온다? 아, 이거 10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6에서 4를 빼주면 2가 나오니까 여기가 바로 2, k고 여기는 10, k구나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요 2, k를 y는 코사인, 다시 말하면 fx가 현재 코사인 6분의 파이 x라고 했으니까 f2라는 값은 코사인 3분의 파이다. 이게 되겠죠. 이 넣어주시면 3분의 파이. 이것을 k라고 하자 이 뜻이에요. 근데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냐면 바로 2분의 1이었어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서 우리는 k 값을 구해줄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gx, 이것도 보기 좋게 fx를 바꿔놓을게. 이렇게 fx. 그러면 gx는 뭔데 하면 마이너스 3 코사인에 6분의 파이 x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이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는 건 k가 얼마인지 몰랐으니까 상대방이 두 x 값의 차를 준 거고, 지금은 내가 y 값을 주겠다라고 했죠. k 값이 얼마냐면 2분의 1이야 라고 설명해 준 거야. 그러면 단독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 x라는 것은 넘겨주면 2분의 3 나올 거고 얘랑 약분되니까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얼마 나온다?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으면 좋겠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올, 싸, 탄, 코기 때문에 코사인이 음수인 건 여기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이라는 건 60도니까 여기가 바로 3분의 파이일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값, 누구? 바로 요 값. 6분의 파이 x라는 이 값이 얼마 나와야 돼? 하면 파이에서 3분의 파이가 빠진 3분의 2파이. 파이에서 3분의 4파이가 더가, 3분의 파이가 더가는 3분의 4파이. 그 밖에 한 바퀴 더 돌려준다면 2파이를 더해주니까 3분의 얼마? 8파이가 나오겠구나. 여기는 3분의 6파이 더해주면 10파이가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값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내가 파이를 서로 지워주고 마지막으로 x를 구하겠다면 3분의 12, 3분의 24, 3분의 48, 3분의 30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60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이 값은 얼마 나온다? 바로 4. 여기는 8. 여기는 12, 16,
여기는 20 이게 되는 거야. 근데 x 범위가 0부터 12까지만 허락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바로 요 두 개의 값만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베타 1이라는 값은 4고 베타 2는 8이다. 고로 절대값 베타 2 마이너스 베타 1이란 바로 4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에 대한 어떤 좌표값을 구하는 설정이 나올 때는 반드시 이 함수에 대한 주기와 대칭 성질을 항상 파악해서 문제 푼다는 거, 그거 하나만 놓치지 않으시면 누구나 소화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8번 문제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가라고 보는데, 자, 양수 A에 대해서 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양수 A. 그리고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X가 A 사이야.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X가 A 사이다. 그런데 X가 2분의 A가 되면 안 된다라는 제한 범위를 주고 있어요. 왜냐? 바로 탄젠트니까 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 A분의 파이 X구나. 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살펴보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fx의 그래프 위에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 그러면 이 직선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바로 점대칭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탄젠트 함수도 점대칭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점대칭의 성질을 같이 주겠다는 얘기고, 자,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라는 설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평행한 직선이라는 것은 결국 뭘 설명한다? 바로 y값이 일치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y값 일치. 자, 이런 코멘트는 꼭 적어주시면 좋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게 삼각형 ABC가 있다. 자, 정삼각형이다라고 하는데 정삼각형의 가장 중요 포인트가 뭘까라고 해보면 당연히 세 변의 길이는 같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나는 당신에게 각도를 주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 포인트는 각도를 줄게. 그것이 바로 60도에 해당하는 바로 3분의 파이를 주겠소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때 상대방이 원하는 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일까?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현재 이 내용을 조사를 한번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살짝 지우고 현재 우리가 원하는 직선이 y는 a파이다 했는데 솔직히 아직은 무슨 감이 정확하게 오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그림을 먼저 봤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니까 x축이 평행하다는 건 이 얘기를 하는 거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이것을 어떻게 매겨야 되나? 라고 했는데 우리가 배웠던 가장 기본 원리는 삼각함수를 주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뭐다? 주기를 파헤쳐라.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를 해보면 탄젠트의 주기인 a분의 파이 x라는 것은 바로 주기가 파이가 된다. 그러면 파이끼리 지워준다면 x가 바로 a다. 이게 바로 주기다. 이렇게 설명해 준 거야. 그러면 주기라는 것의 의미는 뭐야?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거죠. 자, 그럼 왼쪽의 그림을 보니까 현재 여기서 나오는 이 그림 그리고 이 그림이 어떻다? 같잖아. 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문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밑변의 길이가 a다라고 설명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주기의 활용.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지?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길이가 a야.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여기가 바로 절반이니까 2분의 a구나 이게 되겠죠. 그리고 1대2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바로 2분의 루트 3a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가 a가 되기 때문에 넓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S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줬을 때 바로 4분의 루트 3 A제곱이 내가 원하는 값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학생들에게 넓이를 구하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러려면 A제곱을 알아와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문제의 코드는 넓이라고 말은 했지만 본질은 A제곱을 구하는 거구나. 그럼 세 번째,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라고 고민했는데 이제 남은 건 뭐냐면 한 직선이 삼각함수, 즉 탄젠트 함수하고 만나는 교점을 A, B, 그리고 O라는 점이 한 직선에 있다는 거야. 근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는 딱 하나 알고 있지. 바로 뭐냐면 여기가 0,0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 직선과 현재 이 탄젠트 함수 둘 다 뭐다?
원점 대칭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있는 이 한 점을 그냥 t라고 잡아볼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요게 얼마야? 그러면 t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2t가 되겠고 1대1의 루트 3이니까 여기는 루트 3t가 되겠구나. 이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루트 3t야 라고 적어줄 수 있고요. 그러면 넘겨주는 순간 여기는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루트 3t구나 라고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크게 확장된다면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바로 여기가 수직 2등분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가 t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t가 요만큼의 길이가 2t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뭐다? 2t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고로 a는 얼마다? 4t구나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오른쪽 와서 현재 세 번째 얻어진 직은 a가 바로 4t라는 걸 알았어. 근데 내가 필요한 건 a제곱이니까 나는 16t의 제곱을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본질인 거야. 그러면 결국 다시 목표가 a에서 어디로 바뀌었다? t로 바뀌었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남아있는 식이 뭘까라고 했는데 또 한번 다시 가보면 현재 여기서 b의 좌표 값을 알고 있죠. t, 루트 3t. 얘가 어디 있다? 바로 이 탄젠트 위에 한 점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t, ft, t, 루트 3t. 얘가 바로 fx 이퀄 탄젠트 a분의 파이 x 위에 한 점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값을 넣어주니까 ft는 탄젠트 a분의 얼마 나온다? 파이 t. 요 값은 루트 3t가 나올 거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a가 얼마냐면 4t라고 했어요. 그러면 4t라는 값을 쏙 하고 넣어준다면 얘가 바로 4t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4t니까 여기 있는 t와 여기 있는 t가 지워지면서 여기는 탄젠트 4분의 파이는 얼마? 1. 얘가 바로 루트 3분의 1, 루트 3t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t는 얼마 나온다? 바로 3분의 1 나올 거다. 루트 3분의 1. 고로 t제곱이란 바로 3분의 1이다 라는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요 값을 다시 한번 쏙 넣어주니까 결국 a제곱이라는 것은 3분의 16이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최종 엔딩 s는 4분의 루트 3의 a제곱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a제곱의 값을 구했으니까 여기다 값을 넣어준다면 바로 3분의 4 루트 3이다 라는 값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라는 건 첫 번째 삼각함수가 나왔을 때 우리는 주기를 먼저 구해야 한다. 그리고 심화 성질인 대칭 성질까지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숙지하고 문제를 본다면 매우 쉽다가 되는 거고 만약 주기와 대칭 성질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 문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이다? 바로 3분의 4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지수루가 함수는 크게 좌표값을 구하지 않는 최치수에 관련된 기본형 문제 하나와 좌표값을 구하는 심화형 문제 이렇게 두 가지 갈라진다는 걸 항상 마음속에 숙지하고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